안녕하십니까, 로봇마크 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2025년 선박관제에 당당히 합격한 조영은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간단하게 합격하신 직렬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상반기 선박관제 일반직에 합격하게 된 조영은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 이제 필기하고 또 면접에서 같이 롬박에서 공부해 주셔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필기와 면접에서 합격 비법을 오늘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필기를 제가 듣기로 네. 작년에 한번 준비했다가 아쉽게 떨어지고 올해는 필기를 붙었다고 들었는데, 작년과 올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작년에는 제가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거의 3개월 반 정도를 공부를 했었고, 그때 필기가 몇 개 틀렸죠? 저 필기 5개 틀렸어요. 5개도 엄청 잘한 건데. 근데 작년에 시험이 좀 쉬웠어가지고 커트가 4개여서 1개 차이로 아, 떨어졌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뭐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먼저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경찰직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한두 달 정도 체력이랑 이제 해양 경찰학계로 새로 준비를 하면서 인강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딱 공고가 뜨자마자 제주만 뽑는다는 것을 맞아요. 알게 돼 바로 때려쳤습니다. 그때 바로 많은 때려치고. 학생들이 목소리가 났었는데 그럼 그때 조금 어찌 보면 한번 사기가 꺾였겠네요. 네. 음. 제가 이제 시간이 내년 시험까지 음. 너무 많이 남으니까 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딱 저는 관제를 딱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 해서 지도관이나 아니면 육상직 좀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면접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제가 가장 부족한 게 승선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는 게 좋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해서 한 배를 타고 12월부터 4월 말까지 배를 타고 내려서 2달 공부를 한 다음에 필기에 합격. 그러면 25년 준비 기간은 2개월이네요. 네. 한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또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배에서도 책 가져가서 한두 시간씩 공부를 했었어요. 관제가 되고 싶었나 봐요. 신기하네요. 왜 여러 직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왜 관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 주변 사람 영향이 컸는데, 제가 딱 졸업하고 나서 가장 친했던 언니가 BTS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언니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고 되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관제를 선택한 거 보고 관제 뭐가 있나?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또 배를 타면 BTS랑 교신을 할 그렇죠. 일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막 영어 자유자료를 쓰고 한국말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멋있는 직업이다 생각을 하게 돼서 나 무조건 관제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선 기간은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저 18개월. 관제가 인기가 많으니까 주변에도 관제 준비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찌 보면 거의 5개, 그 다음에 5개니까 사실 고득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영은 씨가 볼 때 나는 사실 이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 잠깐 소개해 주시죠. 저는 좀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제가 3개월 반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적은 시간인, 그래도 제가 좀 잘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집중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좀 공부를 그만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할 때에는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 1, 2, 3교시를 나눠서 아침 공부하고 점심 1시간 먹고 또 저녁 공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찍 자게 되고 또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이런 패턴이 저한테 되게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전에 공부할 때는 네. 쉬는 시간 없이 다이어트 다녔나요? 네네. 그 3-4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전, 오후 세 나눴고 공부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일단 법규 같은 과목은 아무래도 관제는 대부분 깊고 좁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자세하게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는 이제 첫 번째 공부를 했을 때는 쌤이 알려주신 자료랑 이런 거 참고해서 정말 법규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백지도 계속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엔 진짜 아무것도 안 보고도 그 제가 외운 거를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고 MBT로 하고 기출문제로 계속 풀어보고, 기출문제는 계속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MBT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다고. MBT 안 쓰신 분도 계시죠? 강추. 쓰란 말이야. 아니, MBT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 쓰는 거예요. 맞아, 진짜 맞죠? 도움이 됩니다. 네, MBT가 뭐 금액이 뭐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걸 안 쓴다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본인 손해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일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었거든요. 공부를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는 차 안에서도 MBT 한번 풀어보고, 뭐 엄마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도 한번 MBT 풀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날아가지 않게 했던 거예요. 항해수라고 영어는요? 항해술은 아무래도 전공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잘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는데 이게 다 외울 수 없다 보니까 외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책 옆에 백지 한 장에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냥 계속 써보고 근데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의를 그렇게 듣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똑같이 또 MBT를 활용하셨나요? 네, 항해술도 MBT 많이 풀었는데 항해술은 아무래도 내용이 한번 입력이 되면은 활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MBT보다는 기출을 많이 봤어요. 볼 때 좀 팁이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볼 때는 저는 일단 선지 하나하나 일단 다 봐야 돼요. 이해가 하나라도 안 되면은 책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책에다가 항상 기록해놓고 그래서 책을 복습할 때 이 선지가 어디에 나왔는지 다 볼 수 있게 저는 적어놨어요. 이제 복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선지를 발견하면 그거는 따로 또 기본서에 체크를 해놓고 네, 이렇게 단 말이에요. 혹시 파이널 모고사 보셨나요? 안 봤어요. 이게 이제 파이널 모고의 장점이에요. MBT와 차이는 뭐냐면 MBT는 기출 기반으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평균 90을 맞자는 게 목표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역시나 이 출제자들은 사이드를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파이널 모고예요. 파이널 모고 토로 오시면 나쌤 진짜 기가 막히게 문제를 어렵게 내거든요. 나쌤 스타일 알죠? 보면 어떻게 이걸 꼬아서 냈지 한 게 있어요. 네. 처음 본 문제를 대응하는 연습. 그래서 기출풀이 강의 때도 소고법, 사이드 대응법 이런 부분 알려주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널 모고에서 자꾸 대응을 해보는 거죠. 시험지를 보고 처음 본 문제인데 그러면 시중에 없는 문제, 나한테 만들어준 문제를 통해서 사이드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사실은 많이 도움을 많이 얻으세요. 보고 그만큼 나쌤이 정성 들여서 만든 문제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기본 조건이 있어요. MBT가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하면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나는 사이드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중에 나오지 않는 문제를 나쌤이 만든 문제로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어쨌든 사실 뭐 관제는 한 개 틀리나 5개 틀리나 1차 합격하면 똑같아져요. 면접 100%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네. 면접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관제가 하도 이 5개 이내에 틀린 분들 어떤 분들이겠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야. 독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면접 준비를 그냥 하냐? 아니죠. 얼마나 되고 싶겠어. 그러니까 면접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롬박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 관제가 10명이 왔는데 저는 합격을 여러 학원 중에서 왜 롬박을 선택해 줬는지 궁금해요. 일단 합격률이 너무 높았어요. 이건 정말 무시 못합니다. 네, 그쵸.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합격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무조건 롬박 가야겠다. 프로그램 와보니까 알겠죠, 이유를. 네. 합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쵸. 면접방이 왔어요. 네. 이제 여러 느낀 점들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되게 면접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정형화된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뭔가 경험을 계속 녹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가지고 되게 제 경험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면접장에서도 정형화한 대답을 원하지 않죠? 네, 그쵸. 네, 그러지 않아요. 면접관들은 정해진 거, 뭐 배워온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맞아요. 특히 관제 같은 경우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생 그래프 스터디원들과 함께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첫날 독하게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제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쫙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생 그래프를 하는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인생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 일단 몰라, 선생님들이.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면접 파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어찌 보면 저의 이제 그 강점입니다. 원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인데, 인생 그래프를 첫날 했잖아요. 네. 와서 처음에 그렇게 빡셀지 몰랐죠. 네. 네, 로마 밴드 오실 분들은 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면 안 돼요. 진짜 놀랐습니다. 네. 첫날은 거의 12시까지 기본값입니다. 맞아요. 디폴트가 12시고 길어지면 다음 날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인생 그래프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스터디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줘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만 해도 또 이건 어땠는데? 이건 어땠는데? 계속 물어봐주면서 정리를 하니까 내 경험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면 되게 많다. 이거 이때 써야겠다. 이때 그렇죠. 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그래프를 수업할 때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 당연하게,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내가 수영을 배웠다 그러면 그냥 수영 배웠는데 이거밖에 생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수영인가, 맞아요. 그리고 누가 도와줬는가, 이 돈도 누가 지불해줬는가, 수영을 힘들진 않았는가, 수영 어디까지 해봤는가 등등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막 주니까 이걸 통해서 한 사건이 되게 여러 개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면접장 가보니까 이 인생 그래프가 도움이 되던가요? 네. 네.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거 얘기해볼까? 이런 게 머릿속으로 그냥 떠올라요. 이거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게. 그리고 제가 모의 면접하고 그럴 때도 좀 어긋나는 예시를 들거나 경험을 얘기하면 정정을 해주고 너 그때 그거 있었잖아. 그거 말해봐. 아 맞다, 나 그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조한테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진짜 맥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경험 중에서 저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내 경험을 매칭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링크를 건다고 하는데 링크를 잘 걸어야 돼요.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여기다 걸고 있으면 면접관 나 저거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암기의 폐해야. 음. 우리가 어떤 질문에는 응용이 될 수 있고 전면접관이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이런 답변 이유는 이것만 가겠다 해버리면 안 맞지.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에 맞추는 경험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링크를 거는 작업을 되게 중집적으로 잘했다. 너무-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면접 준비하면서 좋았던 부분. 일단 또 저는 음.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좀 자존심도 센 편인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제 모의 면접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밤 늦게까지 또 계속 연습하면서 옆에 물통 하나 놔두고 물 2리터씩 먹어가면서 2리터? 네. 와. 계속 그렇게 이제 목이 계속 아프니까 그렇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선생님이 영상 찍어보라 하셔가지고 그렇죠. 영상 찍으면서 계속 다시 찍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나중에서는 이제 관제이들이 면접을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상반기 면접이 좋은 게 경찰직의 친구들 잘 들어야 되는데 일반직 분들은 면접 100%예요. 우리 경찰직은 20%잖아요. 근데 일반직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세요. 오시면 경찰직 분들은 당연히 그걸 보면서 동기부여도 돼요. 그리고 같은 인성이라도 저렇게 답변하는 걸 보니 경찰직 분들 중에서도 잘하고 싶은 분들은 많이 배워요. 일반직 분들한테. 근데 그게 이번 기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매번 반복돼요. 전 기수도 그랬고 전전 기수도 그래요. 그래서 합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또 경찰이 섞여 있으면 약간 뭐랄까 면접에서 일반직이 그래도 우리가 좀 약간 일반직인데 좀 더 뭔가 면접 100%인데 또 잘해야지 네. 라는 분위기가 있어. 인성이라는 게 열심히 해야 되냐? 되죠. 돼요. 인성이란 답변 안에서도 얼마나 논리가 탄탄하고 또 경험도 얼마나 결에 맞추고 꼬리 주문이 안 들어올 만큼 듣고 있으면 빨려드는 대답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이원 씨가 추구했던 방향이지 않나. 그래서 자존심 세다 그랬잖아요. 저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본인이 만족하지 않고 더 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번 면접의 좀 특징 중에 우리가 이번에 또 모의 면접도 성인들하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도움이 됐어요. 어. 제가 그때도 밥도 잘 못 먹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 날에 전 면접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준비를 시험 했었거든요. 날이다. 근데 이제 세 분이 성향이 다 다르시고 질문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셨어요. 잘 들어주신 분도 있었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 오히려 어땠나요? 저는 좀 그랬나요? 네. 육식? 네, 육식형이셨어요. 오케이. 나머지 두 분은 초식이셨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게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긴장이 되더라도 막상 가면 말 그래도 잘하네? 이게 막 못하고 나오진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자신감 있게 덜 떨고 거기 실제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도 덜 떨었던 것 같아요. 나 어차피 가면 잘 할 거니까 이런 마음가짐. 제가 여군 씨 모의 면접 볼 때 그 칭찬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말 그쵸? 빠르다고. 네. 지금도 빠르긴 하는데 네. 성격이 급해서 네, 그냥 맞아요. 단타로 좀 빨리 하고 싶어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했던 피드백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여러 선생님 중에서 기억나는 피드백?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경찰 분이셨는데 저한테 선박 관제가 무슨 업무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관제는 어떤 업무를 합니다. 라고 하고 딱 가만히 있었어요. 끝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너에게 주어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너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그 한 문장으로 날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의 면접에서 좀 못하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나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저희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방제 친구들이랑 또 같이 스터디하면서 실제로 만나서 여러 번 모의 면접하고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다 연습하고 그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이걸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스터디를 꾸렸다든지 혼자 했다면 절대 이 2주는 급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럼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에요. 와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환경이. 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이게 그냥 기본값이야. 맞아요. 열심히 하는 게. 특히 이제 관제 같은 경우는 서로 또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알잖아. 옆에서 얼마나 하는지. 맞아요. 전체 면접 진행하면서 또 대단했던 게 합격률이 많이 높았잖아요. 당연히 남의 관제도 2명 와서 2명 다 합격했고 네. 좀 관제 면접이나 방제 면접 보면서 팀원들이 오잖아요. 스터디 꾸리고 네. 요런 건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했으니까 이렇게 다 합격했구나. 혹은 이래서 이 스터디가 중요하구나 뭐 등등. 저희는 그 피드백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면접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어긋난 답변을 하고 있으면 제가 면접관이 돼 보니까 듣는 사람도 되게 이걸 끊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해주면서 또 이럴 때는 이런 답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디어도 나누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저희가 다른 스터디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는데 저희가 했던 시간들보다 다 짧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희는 하나하나 피드백을 좀 꼼꼼하게 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모의 면접을 하자 했으면 얼마 정도 시간을 들였어요? 저희 일단 팀원들 5명이었는데 5명이서 한 번 할 때 4시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거의 30-40분은 기본으로 하고 그 면접 포함해서 그래서 피드백 시간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길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엔 이제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기하고 똑같죠? 네. 처음에는 잡을 때까지는 좀 길게 가고 횟수를 늘려서 계속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고 오답 정리하고 똑같아요. 맞아. 답변을 자꾸 실수해보고 이렇게 할걸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방향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스터디 꾸리는 거하고 롬박의 스터디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어쨌든 간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바른 방향인지를 계속 수업 때 피드백하면서 아 맞아요. 쌤이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수업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줬을 때 관점이 달라지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피드백도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따 이거 들었잖아. 이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니까. 예를 들면 균형이 안 맞잖아. 네. 너무 한쪽이 치우쳐지면 안 돼. 등등. 이거는 공익점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했어? 경험이 뭐가 결이 안 맞잖아.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네. 수업이 안 들어지면 본인 관점에서의 피드백만 주니까 본인 관점하고 선생님이 가야 할 큰 틀에서의 요게 같이 맞아 떨어져요. 제가 일반직 칭찬을 여러 번 했었는데 수업 중에도 타이핑 다 치고 있고 네. 답도 막 쓰고 있고 하나 안 놓치려고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나니까 더 이제 얘기를 막 해주려고 하고 했었죠. 선생님 수업 중에 좀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마지막 수업 날에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되게 짧게 해주셨는데 한 명 나오라 해가지고 아우.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맞아요. 답변하는 거랑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됐던 게 선생님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잘하는 사람들은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 얘기하고 경험 얘기하고 그렇죠.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은 몰랐어요. 왜냐면 스터디원들 하는 것처럼 따라 하려고 해도 저게 맞는지 내가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딱 그렇게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시키면서 하시니까 저는 저 순서대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남은 일주일 동안 촬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마지막 주에 알았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 수업할 때는 아예 앞부분에 네.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 정비창 면접할 때 했거든요. 아 네. 되게 좋더라고. 정비창은 1박 2일로 했지만 이번에 내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아까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같이 그냥 첫 수업 때 계속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던 게 우리가 모의 면접을 3명 면접관이 보고 2명이 할을 줬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도약반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은근히 그 도약반이 걸렸던 사람들 합격 많이 했어요. 근데 할을 받았는데 충격을 얼마나 컸을 거야. 단톡방에 이제 할 해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남은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바꿨더라고. 오히려 기회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했다라고 오케이가 되고 나간 사람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할을 받고 끝났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내가 아직 기억나는 게 그 도약반 하는데 학생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내가 하는 말 다 쓰더라고. 어디 나는 뭐 기자회견 온 줄 알았어. 관제가 지금 안 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분명 더 나아질 수밖에 없으니 면접장 가서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 좀 얘기해볼까? 질문들이나 또 혹시나 본인이 좀 답변했던 내용들 네. 어땠는지.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가서 가운데 계신 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모차르트 느낌 색깔에 신발도 벗으시고 아빠다리 하고 신발? 좀 약간 분위기가 좀 편한 분위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사도 하려고 했는데 들어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가서 이제 인사 드리고 앉았는데 이제 다 Are you ready?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Yes, I'm ready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질문 시작했는데 제가 좀 긴장을 해서 더듬더듬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또 질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오일스필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관제사로 지원을 한 거라서 관제사로서 먼저 이제 선박 교신하고 알리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거 없어요? 좀 더 얘기해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몇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질문 넘어가고 근데 또 마지막에 저한테 또 보완할 거 없냐 6분 남았다 질문할 거 없냐 하시는 거예요. 좀 창의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미소를 잃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뭐였어요? 처음 받은 질문은 관제 해양경찰 관한 뉴스 본 거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AI 관제 업무 도입됐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시다 그러면 관제사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판단 능력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AI의 그런 정보를 제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관제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답변들이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보완할 거 없냐라고 하셨을 때 스스로 뭔가 나 많이 부족한가? 내 답변이 진짜 마음에 안 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말조차도 내가 기본은 하고 있으니까 더 끌어내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제가 수업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면접관이 어느 포인트에서 점수를 주고 싶어요를 하는 거는 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질문을 먼저 뭘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면접관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들어야 된다. 듣는 거에 대한 답변을 잘해야 된다. 면접관이 듣고 싶은 내용을 말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미 팁으로 줬던 것 같아요. 교과서적이다 또는 AI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맞아. 본인 생각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끝으로 관제사를 새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한 번 떨어졌는데 또 준비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했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앉아있는다고 그게 다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집중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거를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떨어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번에부터도 내년에부터도 그 후년에부터도 관제사는 똑같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수험 공부를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5년 합격생 조영훈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